오늘 저녁에 또 큰 사건, 앞으로 큰 사건이 될 거죠. 지금은 현재로서는 뭐 확산되지는 않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채권이 만기가 됐는데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을 안 갚고 그냥 만기 연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기한이 돼서 갚아야 되는데 만기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투자자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저 회사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원금을 갚다 보면 자본에서 갚아야 되니까 BIS 뭐 기준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만기 연장을 해버린 건데 문제는 그게 대한민국 채권의 어떤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채권을 사는 거에 대해서 거의 스톱을 걸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레고랜드발 사태 때문에 채권 시장이 굉장히 경색이 됐다가 아주 뭐 우량 기업들도 차환 발행도 못했잖아요. 가스공사도 채권을 다 팔지도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그 자금 흐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 3.0에서 3.25, 3.75에서 4.0, 4%대 금리 시대를 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는 체력이 좀 약하잖아요. 이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자, 그래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이런 자금의 흐름이 깨지고 부동산 PF가 깨지고 부동산 PF가 부실이 지금 드러나고 굉장히 부작용을 겪고 있잖아요. 자, 근데 또 금리를 올린다는 거야. 굉장히 기업들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채권 발행하는 것들이 7%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8%, 9%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8%, 9%의 자금을 빌려서 설비에 투자해서 기업의 이윤을 어떻게 남기겠어요? 남기기가 쉽지 않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기업들이 금리를 올리면. 지금 미국도 죽겠다고 그래요.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니까 죽겠다. 속도 조절 좀 해라. 그런 압박이 연준에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들어오고 있고, 우리도 정경련이 이 한국은행에 그런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 기업들이 다 도산할 수 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기준금리의 차이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달러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 아주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상황에서 그 레고랜드발 사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오늘 흥국생명. 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콜옵션 미행사 사태가 좀 일어났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 이런 자금의 흐름을 잘 알고 계셔야 주식 시장도 보이고, 부동산 시장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금 경색이 일어날 때 여러분 주식 투자 하겠어요? 안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저도 오늘도 요즘 주식 시장이 좋잖아요. 계속 올라오니까, 거의 뭐 원금 다 회복한 것들은 다 팔아가지고, 역시 고금리 상품에 다 넣고 있어요. 지금 주식을 할 때가 아니다. 자금 시장의 동향을 보면. 자,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중국 경제가 불안하고 유럽과 영국의 금융 혼란이 오고 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엔화 가치 폭락은 일단 이제 국채하고 또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미국 국채하고. 저 그거 연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연준이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라는 압박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 기업이 죽겠는데, 미국이라고 뭐 금리 올리면 미국의 기업들이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인들이 이렇게 금리 조절 속도에 대해서 계속 연준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또 기업들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이거 계속 올려야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파월이 이게 중간선거가 끝나면 어떤 결단을 하겠죠. 자,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지금 미국의 경기는 아직 좋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압박은 계속 오고 있는데,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되겠죠? 미국의 물가 폭등은 계속 되겠죠? 미국의 서민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서민만 힘들어진 게 아니라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가 힘들어져 하는 거야. 금리를 안 올리면. 자, 근데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연준에게 닥치고 있다. 그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미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1070만 건으로
8월 달 1030만 건보다 더 증가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기업들이 아직도 사람을 많이 고용하겠다라는 얘기는 미국 경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라는 게 이런 그 지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게 연준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한다. 그러면 임금 상승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임금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자,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고차가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적인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구조적인 함정.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고차가 되고 있고,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금리를 올리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부도가 나고, 또 고용은 작살나고. 자, 그렇지만은 이 인플레이션을 안 잡으면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매파라고 해야 되나요? 강경한 사람들은, 레리 썸머스 같은 사람들은 연준의 물가 목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5.5%까지 올리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했고, 자, 레리 썸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5.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우리는 이제 주담대 7%를 넘어서 이제 주담대 9%까지 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24일 날 마지막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최소한 빅 스텝. 자, 하겠죠. 이제 연준의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3.75에서 한 4.0 되면 지금 한국이 3.0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0.75에서 1.0을 올려야 돼. 근데 지금 상황으로 0.75를 올리기가 어렵겠죠. 금리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이 마비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최소한 3.5까지는 올리겠죠. 미국은 한 4.0, 우리나라는 3.5. 양국 간의 금리 차이는 0.5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달러들이 좀 빠져나가겠죠. 내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리면 대한민국 역시 기준금리가 4%를 뚫는다 이거죠. 자, 4%대 뚫으면 채권 금리가 이제 8%, 9%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돈을 못 구하는 경색에 굉장히 시달리는 기업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자, 4%대가 넘으면 지금 7%대에 진입한 주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실용대출 최고금리는 8%를 넘어 9%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프로로 갔을 때 그 주담보금리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5억 원 정도 주담대를 40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렸을 경우, 뭐 이제 대부분 이제 원리금 균등상환이니까 금리가 3%였을 때는 월 원리금이 179만 원. 이 정도면 낼만 했죠. 저기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 자, 금리 7%가 오르면 월 원리금이 311만 원. 그럼 한 700만 원 버시는 분, 700만 원이면 부부가 합산해도 연봉 한 1억 원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한 311만 원. 자기 수입의 한 3분의 1 이상이 나가니까 굉장히 여기서부터 힘들어지죠, 생활이. 자, 9%대 되면은 약 386만 원, 거의 400만 원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 더 나가. 힘들겠죠, 이렇게 되면. 자, 이제 9%대 되면은 사람들이 집을 살 생각도 못 해. 집을 팔 생각만 하지. 절대 살 생각을 못 해요. 자, 지금은 금리가 모든 시장을 하방으로 누르고 있어요. 전세 시장, 매매 시장.